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 저 양반이 저런 분이 아닌데 날짜를 8월 8일로 딱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저는 털었습니다. 테슬라가 이거 정말 완성도 있는 로보택시를 내놓잖아요. 네. 시장이 열려버리는 거죠. 갑자기 드디어 잠에서 일어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오늘도 지식 한 잔으로 목 죽여보시죠. 경제살롱의 배우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블리블리 연블리 영선이 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저희 살롱에 오셔갖고 이렇게 진귀한 차를 내려주심에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차 향에 반해가지고 저희 막 구독자도 계속 늘고요. 뷰가 지금 저희 경제살롱에 최대 뷰를 달성하고 계십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기여한다니 다행이네요. 이렇게 귀한 분을 저희가 모시고 오늘도 지식 한 잔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핫 이슈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주였죠. 그 지난주에 이제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근데 저는 처음에 날짜를 8월 8일로 딱 얘기를 하길래 네. 원래 저 양반이 저런 분이 아닌데 네. 왜냐하면 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날짜만 잘못 네. 짚었다가 몇 번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찐칸가? 아. 진짠가? 네. 날짜를 얘기한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통 이제 뭐 24년 말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럴 때 약속 지킨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거의 안 지키죠. 예. 네. 근데 어쨌든 날짜까지 이제 찍을 정도로 뭐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트위터에 네. 예, X죠 요즘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자율주행 쪽도 이슈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바람이 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이 한참 핫하다가 그렇죠. 테슬라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같이 그냥 관심이 없어져 버렸는데 근데 주식 투자는 남도 관심 없을 때 먼저 또 공부를 해놔야 그렇죠. 결과가 또 좋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좀 오늘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염블리 우리 염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로보택시, 바로 이 로보택시의 키워드가 자율주행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X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8월 8일에 공개를 할 정도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4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는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러면 먼저 로보택시가 뭔지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로보택시는 우리 그냥 택시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앞에 운전자는 없어요. 운전자는 없고 운전석은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게 로보택시군요. 저는 이제 로봇가 나와가지고 막 건담처럼 이렇게 사람 태워갖고 가는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아니에요. 네네. 뭐 나중에 그럴지 모르지만 근데 굳이 그런 걸 만들고 같지는 않고 자동차 자체는 로봇이죠. 로봇이고 이제 운전자가 타지 않고 자동차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AI가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가 또 핵심 기술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움직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AI가 기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생성의 AI는 뭐 인간과 대화를 해서 답을 내는 건데 챗GPT가 그렇고요. 자율주행 AI는 이동 목적이죠 사실. 이동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탑재된 자동차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이 탑승객은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열리면 너무 좋을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자가용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테슬라 앱으로 호출하면 돼요. 미국은 사실 우버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호출을 하되 가격도 저렴하고 그 테슬라 운전자분들도 좋은 게 집에 가만히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차는 사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차는 사실 정말 가만히 있으면서 감가가 되는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익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내 차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배차를 해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면 이제 그게 돼버리는 거죠. 와, 지금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이 정말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완전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군요. 그죠.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있는 건데 이제 다만 이제 이게 뭐 아직 법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뭐 사고 났을 때 누구 책임이냐, 보험사 책임이냐, 아니면 테슬라 잘못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사실 시간이 좀 지연되곤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방향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인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워낙 가격이 이제 저렴해질 거다라는 예상이 있다 보니 사실상 나중에는 자차를 소유하는 게
비중이 좀 줄어들고 그냥 뭐 공유 택시나 로봇 택시를 네. 타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될 수 있는 미래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로봇 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됐는지 알려진 뭐 기사나 얘기들이 있나요? 사실 아직 뭐 이렇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진 않았고 베일이 좀 다만 쌓였군요. 이제 지금 테슬라가 공개한 게 바로 이제 FS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예, 요게 이제 완전 자율 주행이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 이렇게 이제 약자인데 요게 이제 버전 10위까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테슬라 이렇게 영상들 한번 보시면 운전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차가 그냥 맞아요. 자동으로 가는 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선 그거 되게 좀 흔하게들 많이 이제 운전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FSD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재민 씨랑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네. FSD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진화가 되고 있군요. 예, 그 데이터를 계속 이제 누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들의 데이터는 꾸준하게 누적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 그 X에다가 공개한 딱 표거든요. 네. 그래프인데 누적 저게 주행거리 네. 15km. 저 FSD로 15km. 15km면 우리 한 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이렇게 몰고 네. 차를 하나 할 때 몇만 타죠 보통? 보통 차 한 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기준으로 한 10만까지 그죠? 타면 네. 교체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15km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상상이 안 가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 길인지 차 몇 대인가요 이게 참. 아 15km가 아니라 10억 마일입니다. 10억 마일. 네, 10억 마일이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킬로미터 기준으로는 16억 킬로예요. 야. 킬로미터 기준으로. 네, 네, 16억 킬로미터 주행 거리인데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얼마냐면 60억 마일이에요. 60억 마일이면 100억 킬로미터. 와. 요거를 이제 달성하는 게 좀 목표고 왜냐하면 뭐 AI든 자율주행이든 비슷하거든요. 학습을 하면 할수록 진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도 매일 300만 마일, 그러니까 500만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가 네. 계속 축적이 된대요. 왜냐하면 테슬라 소유주들이 이게 전 세계 지금 많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뭐 원치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FSD를 키고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이제 슈퍼컴퓨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경쟁력이 뭐냐면 다른 회사들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율주행을 우리 그 이제 옛날에 뭐 그 배우셨어요 혹시 베이직 같은 거? 베이직 배웠죠. 베이직, 뭐 시어너 막 이런 거. 시어너 배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컴퓨팅을 미리 코드를 짜요. 네네. 짜서 뭐 빨간불에 멈춰라. 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확히 멈추고. 미리 명령어를 설정해 놓는 보통 거죠. 그러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는 이제 이번에 이 V12 버전으로 가면서 바꿔버렸죠. 그럼 이제 명령어 방식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학습을 해요.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3살 4살짜리 애들이 보면 네. 어쨌든 놀랍게도 우리 부모님 말 다 알아듣고. 그렇죠. 색깔도 구분하고. 눈치 딱 보잖아요. 네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모양도 구분하고 네, 또 맞아요. 분위기도 구분하고. 네, 경험하면서. 네. 그러면서 진짜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처음 운전할 때 초보분들 막 좀 떨리잖아요. 네네네. 운전은. 근데 하다 보면 당연히 느는 것처럼 이 FSD는 이제 그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그 운전자들의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돌발 상황에서는 이렇게 운전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옆에 뭐 자전거 네. 갑자기 지나가면 좀 비켜주고. 멈추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런 C 코드로 넣긴 좀 어렵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돌발 대처가 잘 안 돼요. 근데 근데 이제 테슬라의 FSD는 좀 차별화되는 게 훨씬 언어가 좀 복합적이고. 예, 돌발 변수가 우리 운전하다 보면 교과서대로 안 되잖아요. 네네네. 온갖 변수가 너무 많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대처할 수 있게, 그래서 진짜 인간처럼 할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테슬라의 좀 가장 큰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MS 도스 때 뭐 쓰던 이런 뭐 베이직이나 이런 것들은 좀 1차원, 2차원적인 단면의 상황을 견제할 수 있다면 지금의 테슬라의 언어는 훨씬 더 3차원적인 다양한 돌발 변수를 대응할 수 있는 건데 테슬라가 정말 무서운 게 단순히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테슬라 자동차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수준이 아니라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도 있죠. 여기다가 X라고 하는 플랫폼도 있죠. 거기다 뭐 로봇 산업. 그러니까 테슬라가 저는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생태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지구 정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테슬라 생태계는 어쨌든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친환경차잖아요. 네. 근데 이 친환경차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가지고 소비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태양광으로 자기 집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우주에서 이 어쨌든 이제 인터넷을 지원받아서 자율주행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로봇 택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도 돈 벌고 그걸 산 소비자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순환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테슬라의 강점 중에 하나가 제일 그 전기차 가장 이제 안 사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충전할 데가 없다. 집밥이 없어서. 네. 근데 테슬라는 슈퍼차저가 또 있으니까. 슈퍼차저가 있고 심지어 그 단자가 표준화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네트워크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일론 머스크의 이제 머릿속에서 구상을 했고 그걸 이제 실현하는데 사실 근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구상한 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 난관들은 있어서 요즘에 뭐 주가는 좀 부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로봇택시도 일론 머스크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거고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를 어쨌든 이제 8월 8일 날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뭐 사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이 FSD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테슬라를 좀 이제 주식 주머니에 담아두셨던 분들은 아마 지난 몇 년간 조금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9년 이 투자자들과의 이제 간담회였죠. 테슬라 자율 투자자 데이에서 그 당시 내년이죠. 2020년에 우리가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공개가 안 되면서 주식이 한번 영향을 받고, 근데 그 이후에 또 계속 뭐 조용히 유야무야 하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발표된 건 좋은 소식이지만 4년이나 밀린 셈인데 전기차 수요가 둔화한 것에 대한 뭐 임시 방편식 대응이다, 머스크의 눈속임이다. 실제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자율 택시, 이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이 안 됐다, 이런 루머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약속을,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또 일론 머스크는 워낙 또 이제 이 말을 좀 세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근데 이제 그게 4년이나 늦었던 건 분명히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좀 사과는 필요하다. 그 말을 어쨌든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머스크가 사과할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아, 그럼요. 사과 안 하죠. 뭐 저커버그하고 뭐 한판 붙으려고 했는데도 사과 안 했잖아요. 사과는 안 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제 놀라운 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짜를 8월 8일로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찍었죠. 물론 이제 약간 열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거기 로이터 기자가 이제 전기차 저가 전기차 모델 2 있잖아요. 이거 이제 출시 포기했다. 이렇게 썼잖아요, 먼저. 근데 그거 보고 이제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로이터가 또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더니 바로 8월 8일날 공개할게. 이렇게 이제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뭐 꼭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말을 했는데 약간 좀 거짓말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 거짓말했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니까. 8월 8일날 내가 공개할 거라고. 약간 이런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세계 1위 전기차 회사고 시가총이 제일 큰 회사 수장이 그냥 8월 8일날 그냥 열받아가지고 날짜 찍어서 얘기한다. 저는 뭐 만약에 그랬는데 그날 공개 못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때까지 준비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여기 한번 표를 보시면 제가 이제 테슬라 FSD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 이제 아까 2019년에도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2016년에 일론 머스크가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값이 비싸도 소량의 자동차만 생산을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돈 벌면 조금 더 저렴한 자동차를 좀 더 많이 생산하겠다. 그럼 더 많이 벌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맞은 가격의 자동차를 이제는 대량 생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뭐 테슬라 지금 모델 3, 모델 Y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제 그 후로 뭐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정책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에너지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자동차의 정점에 있는 건 어쨌든 로봇택시거든요. 본인 목표는 로봇택시를 상용화해가지고.
그 인류의 삶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로보택시를 하려는 이유는 명확해요. 인간이 운전하는 이상 교통사고는 나요. 부주의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전방 주시 안 하거나. 그렇죠. 예. 졸음 예, 운전이라든지. 맞아요. 고속도로에서 그게 제일 비중이 네.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보택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졸지도 않고 예. 전방 주시를 항상 하죠. 예, 그리고 24시간 운행도 가능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안전하게, 예, 그러니까 교통 인프라를 좀 안전하게 만들겠다. 이게 목표거든요. 네.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고 이제 로봇 택시죠.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하니까 그냥 그렇죠. 호출만 하면 되니까 네. 되게 좀 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스터 플랜에서 공개를 했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너무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하려다가 근데 어쨌든 이제 증권가에서는 24년 하반기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작년에 썼던 보고서를 보면 왜냐면 그 정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죠. 올해 하반기 되면 이게 누적 데이터가 아무튼 쌓여야 돼요. 이게 쌓이지 않으면 또 허가 내주지도 않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올해 하반기면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니까 네. 이제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8월 8일로 발표도 날짜가 잡혔으니까 했고. 네. 뭐 이게 진짜로 그날 또 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한번 우리가 이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가 어떻게 나올지는 네. 계속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뭐 자율주행이 한 4단계까지가 있고 4단계가 완전히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 근데 지금 이제 단계를 뭐 한 2.5에서 3단계 정도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사실 뭐 4단계가 안 나온 상황에서도 뭐 2.5나 3단계에서도 이 로보택시를 시도한 기업들이 좀 계속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죠. 네, 뭐 제너럴 네. 모터스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기업들이 있었는데 해당 회사들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사실 많이 위축된 건 맞아요. 위축이 됐어요. 네, 위축이 지금. 됐어요. 뭐 테슬라마저도 이게 자꾸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지금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당장 자율주행 출시한다고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사용자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법제도도 안 돼 있죠. 거기다가 이거 개발하려면 돈은 돈대로 막 맞아요. 들어가죠. 그래서 GM 같은 경우도 근데 거기다 또 이제 이게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GM 크루즈가 로보택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아마 뉴스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여성이 그 거기에 깔려가지고 아, 중상을 입는 사고가 한번 아이고야.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캘리포니아 당국이 크루즈 운행 허가를 취소시켜 버렸어요. 맞아. 취소됐죠. 네, 맞아요. 취소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더 위축되는 거죠, 사실. 음. 그래서 GM은 또 이 크루즈 직원 그래서 24% 해고해 버렸고, 아이고야. 네. 거기다가 포드와 팍스바겐 같은 경우는 아르고 AI라는 이제 기업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공동 투자를 했는데 22년에 폐업해 버렸어요. 폐업까지 했어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은 돈들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와. 그러니까 투자는 해야 되는데 투자 대비 수익성은 낮고 네. 또 이들 업체들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전기차도 빠듯한데 그렇죠. 자율주행까지 할 여력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전기차랑 자율주행이랑 저희가 항상 묶어서 얘기하다 네. 보니까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전 다른 지금 다르죠. 거잖아요. 전기차는 동력원이 배터리인 거고 네. 이거는 자율주행은 또 AI 운전을 AI가 인간이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좀 차이라 보시면 돼.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좀 큰 기회라고 보는 게 항상 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AI도 그렇고 네. 뭔가 변화될 때 큰 엄청난 주도주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자동차도 지금 거의 100년 만에 변하잖아요. 내연기관이 그렇죠. 배터리로 바뀌죠. 네. 우리 인간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계가 운전하는 것 네. 같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 중에 잘하는 기업들은 굉장한 주가 상승이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죠. 안 보이네. 근데 그 대장이 바로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마저도 아직은 이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투자가 좀 축소되고 위축됐지만 여기도 이제 표들이 좀 나와 있지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특히 벤츠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올해 이제 미국에서 레벨 3 자율주행 레벨 3는 어쨌든 이제 운전자가 운전대를 놔도 되거든요. 그렇죠. 탑승은 해야 되지만 네. 그렇지만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이 좀 가까운 편이죠. 네. 요거를 이제 상용한다고 하고 있고 BMW도 내년 모든 시차에 레벨 3 장착하겠다. 야, 이제 레벨 3가 표준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레벨 3는 약간 이제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아예 없으면 그것도 무슨 일 있을 수 있어요. 네, 운전대에 앉아 있대. 어쨌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음. 네.
그래서 뭐 돌발 상황 있으면 한 번씩 그렇죠. 개입해주고 네. 그런 건데 이제 이것까지는 하는데 근데 이마저도 사실은 기존 계획보다 다 늦어진 거예요.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레벨 3는 어쨌든 이제 들어올 거고 또 사실 로보택시도 어떻게 보면 레벨 3라고 좀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제목도 적어드렸지만 삐걱대는 건 맞아요. 네. 방향은 바뀌진 않았다. 가는 길은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유튜브 찾다 보니까 차원이 다른 테슬라의 자율주행. 뭐냐면 저도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란 게요. 네. 이분이 이제 아마 여기가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FSD를 켜고 운전하는데 저 왼쪽에 보면 저 왼쪽 이 모니터를 한번 봐보세요. 네. 저기에 이제 지금 테슬라 차가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네. 저 차가 지금 저 앞에 사거리예요. 네.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돼요. 지금 병목 현상이 네. 일어나고 있어요. 차량 정체가 지금 네. 보입니다. 근데 나는 저 앞으로 교차로 가서 좌회전을 하려고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분들은 저기서 굉장히 헤맵니다. 너무 어렵죠. 일단 껴드는 것 자체가. 끼어들어야 돼요. 근데 눈치도 봐야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창문 내리고 손 한번 들면서 맞아요. 한 번만 좀 껴주세요. 근데 맞아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근데 운전 잘하는 분들도 어쨌든 눈치 봐야 되고. 그렇죠. 예. 뒷상황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저게 직진차가 우선이잖아요. 어쨌든. 진짜 우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놀란 게 여기 이제 영상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차가 이제 껴들려 그래요. 이제 네. 공간이 비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옆으로 딱 껴들려고 하는 순간 뒤에 있던 포르쉐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아하. 안 비켜준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건 이제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움찔하죠. 화내죠. 움찔을 안 했죠.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우리가 뭐 비켜줘야죠. 뭐. 그렇죠, 네. 그렇죠. 똑같이 운전을 해요. 바로 옆으로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버려요. 피하는구나. 네. 와. 피한 다음에 이제 포르쉐 간 다음에 이제 좌회전해서 껴들어서 이제 간 거죠. 이게 대단한 게 명령어를 넣어서 공간이 나면 들어가 가까이 안 오면 돼요. 멈춰 네. 이런 명령어가 아니고 영상으로 분석을 보고, 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실제 운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습성을 테슬라의 FSD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축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게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텔레그램에 네. 이분이 이제 이걸 올리셨더라고요.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이 위쪽에 이 고양이가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일반적인 이 밤에는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보이죠. 우리 인간도 잘 안 보이고 네, 사실은. 네. 근데 그게 고양이인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요. 이게 너무 놀라웠던 게 카메라로 보는 건데 네. 사실 카메라 시야도 밤에는 좀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테슬라의 카메라로 정확하게 지금 고양이가 옆으로 지나간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 스스로가. 그래서 야 이거를 고양이로 좀 부를 수 있다는 게 보통은 저거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모르고. 네, 네. 예,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테슬라 특히 이제 예전에 뭐 미국의 CES 같은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출장 가거든요. 네, 그럼 네. 거기 자율주행차들 막 한 번씩 타보는데 네. 어떤 분이 또 이게 올린 영상을 보니까 FSD를 운행을 했나 봐요. 그냥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진짜 테슬라는 FSD 이쪽은 정말 누구도 지금 따라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근데 그 배경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업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그 운전자들이요 데이터를 계속 줘요.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데이터를 주는 그 팬심, 그 그게 브랜드에 있어요. 대한 믿음이 사실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예, 그리고 FSD 자체가 그게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해서 또 주니까.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는 그게 잘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데이터를 어떻게 그렇죠. 학습하기가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도 네. 어렵고 사실 소비자들이 내 정보를 기업에 주는 건데 그거를 반발하는 분들도 많겠죠. 예, 그래서 참 이게 일단 이 데이터 싸움에서 좀 쉽지가 않은 건데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앞서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네, 네. 자율주행 쪽에서. 예. 사실 예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거든요. 뭐 레이더, 라이더 우리는 그런 거 안 쓴다. 우리는 카메라로 승부를 보겠다.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업체들이 그거 안 돼. 카메라만으로 이 정도까지 예, 식별하고 정보를 얻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우라고 했는데 결국은 고양이로 볼 수 있는 네. 고양이를 고양이라 말할 수 있는 저기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FSD loves cat. 그러니까 고양이를 고양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왔군요. 네. 야 정말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뭐 표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그룹도 계속해서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부상 사고,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폐업도 하고 또 매각도 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유럽연합이죠. EU에서는 오는 7월 7일부터 이 ADAS ADAS를 의무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ADAS 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무엇이고 왜 필요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요즘 나오는 차에는 많이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죠.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후방이라든가 측면 이런데 카메라 센서가 달려가지고 운전자한테 경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도 나와 있지만 전방 충돌 반지 너무 가까우면 경고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차로 이탈할 때 이거 보통 이제 LKA 요즘에 많이 달려 있는데 차선 가다가 차선 이탈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경고해주면서 자기가 틀어버리죠. 다시 틀어버리고 아니면 진동으로 경고를 좀 주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후측방 모니터도 있고 이제 뒤에 차 이제 후진할 때 뒤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오는 거를 이제 센서로 잡아가지고 감지를 해서 뒤에 저쪽에서 너가 안 보는데 차 오고 있다. 주의해라. 이런 식의 경고를 주는. 근데 이거의 다 목적은 뭐냐면 사고 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안전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어쨌든 자동차 사고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부터 신차에는 다 넣어라. 이런 기능들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 이제 안전 장치를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 세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의무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달아도 사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달기 싫은 사람들은 뭐 그냥 본인 운전하면 되는데, 근데 유럽에서 이제 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 7월 7일부터 사는 분들은 이게 이제 달려 있는 차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탑재된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결국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카메라가 카메라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핵심이죠.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도 한두 개씩 달려 있잖아요. 이게 7개, 8개로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근데 보통 이제 카메라 만드는 업체들이 보통 스마트폰 카메라 만드는 업체들이 여기 다 뛰어들었어요. 대부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쨌든 정부가 강제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장이 좀 열릴 수밖에 없다. 근데 유럽이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도 저는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몰고 다니시는 차에 카메라 몇 대 달려 있나요? 뭐 적은 것들은 하나 혹은 좀 늘어나면 앞뒤에 2개.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4개가 달려야 되고 여기에다가 안전과 관련되면 5개, 6개, 7개, 8개까지 정말 나라에서 정해버렸기 때문에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데 이 밸류체인 얘기는 한번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표 보시면 이게 이제 한 증권사 자료인데 여기 보면 레벨 1에는 보통 한 2개 달려요. 근데 이제 이 차들이 지금 아직은 많잖아요. 레벨 2만 가도 7개고 이제 레벨 3도 곧 오겠죠. 12개.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제 완전 자율은 좀 멀어요. 이건 솔직히 2030년 돼야 되겠지만 20개. 와, 레벨 5까지 가면 20개. 와, 그리고 이쪽 산업 대단한데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단가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전방 주시하고 후방 주시하는 이런 뷰잉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건 좀 가격이 싸요. 여기 보면 15달러인데 센싱 있죠. 이렇게 외부에서 뭐가 온다거나 그러니까 센서 역할하는 카메라는 단가가 38달러니까 훨씬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유럽이 열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중요한 게 P와 Q의 동시 증가. 항상 염승환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결국은 이 프라이스와 퀀티티, 이 가격과 물량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 이게 동시에 증가하는 게 바로 자율주행.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이거를 누구 한 업체가 독점하면 그 회사 투자하면 되잖아요. 최고죠. 근데 경쟁은 좀 치열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좀 잘 골라내셔야 돼요. 한두 업체가 아니니까 중국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경쟁력 있는 업체를 골라내는 게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업체들도 경쟁에 좀 뛰어들어가 있나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삼성그룹 삼성전기, LG노태 이런 회사들 하고 있죠. 그렇군요. 아니 아까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한번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최근에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운전면허 시험에 아이오닉 5가 자율주행 기능으로 합격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시험의 합격률이 16%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뛰어난 수준 아닌가요? 잘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현대차, 그러니까 포드나 GM도 많이 위축됐는데 현대차는 포기는 안 해요.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현대차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자율주행 사업이 지금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대차가 이 미국의 앱티브라는 회사랑 같이 공동 투자했거든요. 그 모셔널을 만들었는데 이 모셔널에 각각 2.5조를 투자한 거예요. 와. 근데 22년도에만 7천억 까먹었어요. 같은 현대차가 사실 또 수소차에 투자 많이 했다가 결국은 사업을 접으면서 좀 사업의 지속성 접은 건 아니고 그렇죠. 일단 않아요. 투자를 잠깐 좀 유예를 하면서 좀 축소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적극적성은 좀 떨어지는데 근데 정의선 회장은 포기는 안 하더라고요.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많이 위축됐죠 사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자율주행까지 이제 타격을 입으면 참 큰일인 건데 어쨌거나 계속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도 위축될만 하거든요. 이렇게 까먹는데 쉽지 않고 또 앱티브는 이제 투자 안 하겠대요 여기다. 발을 빼버리고 있어요. 7천억 원을 손에 봤으면. 그러니까 이 회사도 지금 이제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그럼 현대차가 일단 다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현대차 입장은 하겠다는 것 같아요. 멋지다. 일단은 뭐 가야 되는 방향이니까 맞아요. 언젠가는 가긴 가야 되잖아요. 방향은 명확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다행인 게 현대차는 돈을 좀 잘 벌어요. 연간 뭐 10조 이상씩 버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현대차가 지금 역량 중에 하나가 현대오토에버라는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어요. 사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로 이제 차를 조절하는 거죠. 그걸 이제 SDV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이제 정의된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현대차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모든 신차에 SDV를 적용하겠다. 자 이렇게 예전에 한번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그럼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테슬라 차 타고 제일 놀라셨던 이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공통 얘기하는 게 무선 업데이트. 정비소를 안 갔는데 차가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SDV 기능인데 현대차도 이제 이런 거를 다 신차에 넣어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이 차주분들 입장이 좀 편하죠. 그리고 오래된 차도 왠지 신차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그러니까요. 어제 내린 차가 오늘 탔더니 뭐가 달라져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기능을 넣겠다는 거죠. 꼭 한 새벽 3시쯤에 자동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차도 이제는 어느덧 그냥 하드웨어 싸움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싸움으로.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또 기반으로 해서 그 밑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가 이제 옛날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자동차는 우리가 일본, 독일을 이기기 어려워요. 그럼요. 엔진도 그렇죠. 미션도 그냥 여기는 기계공학이거든요. 그렇죠. 너무들 잘해요. 그냥 정말 쇠의 싸움이었잖아요. 철강 싸움이었잖아요. 지금 자동차는 아니에요. IT로 바뀌어요 다. 근데 IT는 독일, 일본보다 한국이 더 잘하죠. 그죠. 반도체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는 뭐 일본 뭐 토요타차 보고 자율주행 잘한다고 느끼는 분은 없잖아요. 전기차도 뒤쳐져 있고. 독일 뭐 벤츠나 BMW도 기존의 내연기관은 잘했지만 전기차에서 존재감은 그렇게 크지 않죠. 미미하죠 지금.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막 지금 1등하죠. 비아디 막 보면 샤오미도 그렇고. 근데 그 기업들은 지금 자동차의 구조가 바뀌니까 기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기회 이제 위기죠. 왜냐하면 1등을 따라잡을 수도 있지만 중국한테 먹혀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진짜 자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대차는 포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회사들도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BYD도 지금 자율주행 기술에 19조 원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여긴 그냥 이제 전쟁터예요. 근데 미국 기업들이 좀 위축되고 결국엔 돈 싸움인데 여기서 현대차는 아직은 여력은 있으니까. 참 재밌는 건 지금 이 표에 나오는 정말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그룹들이잖아요. GM, 테슬라, 벤츠, BMW, 현대차, 애플, BYD. 그런데 이런 유수의 업체들도 GM도 사업을 일정 부분을 포기를 하고 애플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사업 포기, AI에 집중.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를 느낄 수 있는 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동차 시장은 메탈의 시대에서 바이트 시대,
저 이제 킬로바이트, 뭐 메가바이트를 얘기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렇다면 자율주행 분야의 밸류 체인도 좀 궁금해져요. 이건 이제 철강 쪽이 아니라 밸류 체인도 훨씬 더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은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만들었던 거 조금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뭐 자율주행이 소프트웨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쪽 있죠. 센서는 3개예요. 카메라, 라이다, 레이다. 레이다까지도 있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카메라만 하죠. 그래서 그 카메라를 만드는 모듈 업체 거기 들어간 반도체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고 뭐 렌즈 업체 또 이런 카메라 이걸 만들기 위한 또 장비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전동화된 부품들 뭐 반도체가 있을 거고 여기 파워 일렉트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자동차 엔진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전기화로 전동화되잖아요. 이제 그런 회사를 하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뭐 LG전자도 있고 뭐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제 통합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이면서 자율주행이 이제 결합이 된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건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제 실내 내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점점 커질 것 같고, 역시 여기는 뭐 한국이 제일 잘하죠 디스플레이 쪽은. 거기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엔 그냥 터치로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뭐 내비게이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칩 이런 것들 설계하는 회사들도 있고 차량용 소프트웨어도 있고 사이드 미러도 요즘엔 디지털로 돼 있죠. 맞아요. 카메라로 카메라가 나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ADAS 그런 시스템 만드는 회사들 거기에도 반도체가 또 필요합니다. 또 필요하구나. 거기에 또 NPU라고 인공지능 반도체도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 한마디로 지금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그 기계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 메커니즘이 아니라 이제 IT다. 그러네요. 한마디로 자동차 이제 IT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지금 체감을 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차볼게요라고 하는 자동차 리뷰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차들을 타보는데 일단 스크린이 이제는 물리 버튼이 다 없어지고 전부 스크린으로 가요. 맞아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벤츠라는 브랜드의 이제 뭐 하이퍼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1층에 엄청나게 큰 스크린이 들어가는데 이 스크린들이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죠. 야,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가 모르는 곳까지 디스플레이가 전부 들어가는구나.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그러니까 이 차량산, 오토모빌 산업 쪽에 엄청나게 많은 밸류 체인들이.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아직은 반응 못하는 게. 이 시장이 이제 열릴 거는 같은데 아직은 돈이 막 크진 않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근데 사실 배터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몇 년 전에. 그렇죠. 그때 배터리 분명히 된다 전기차. 근데 주가는 되게 안 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폭발했죠. 근데 결국엔 이게 이제 전기차 공급이 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선도업체.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테슬라가 이거 정말 완성도 있는 로보택시를 내놓잖아요. 시장이 열려버리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이 밸류 체인의 운명을 좀 지고 있는 지금 상황. 근데 잘 안 되면 또 실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8월 8일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머스크 형님. 8월 8일 날 제가 봤을 때 지금 제 앞에 있는 PD님 한 2분은 퇴사를 하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신변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야,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격변의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그럼 어떤 것들을 주목을 하고 또 주의를 하고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아직 시장이 제대로 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테슬라가 지금 사실 최근에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많은 분들의 반응은 그동안 너무 올랐다였는데 이것조차도 사실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숫자들이 잘 안 나와요. 실적들이. 근데 기대감은 높은데. 근데 거기에 이제 항상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쨌든 미리미리 좀 공부는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카메라면 카메라, 반도체는 반도체 안에서 밸류 체인도 다양하잖아요. 그 안에서 경쟁이,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 건 좋은, 누구나 다 만드는 거 말고 이 회사 걸 꼭 써야 되는 거.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일단 저는 합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만 열리면 어쨌든 그 회사는 수익을 많이 내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가 제일 선도 업체니까 테슬라하고 우리 한국에서 역시 현대차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정의성 회장,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한 번씩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자율주행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네. 꼭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 산업에 투자한다면 갑자기 나 안 하겠다 해버리면 네, 진짜 네. 이건 진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의 발언과 뭐가 달라졌는지도 잘 비교하셔야 돼요. 기존보다 톤이 세졌는지.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수소처럼 네, 네. 톤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 사업 지금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존과 비교해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이 로보택시도 사람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게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자꾸 안 지키니까 야 이거 좀 쉽지 않나? 그렇게 많이 네. 판단을 했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날짜를 아직 찍어버렸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좀 시장 분위기는 좀 살아난다 보시면 되겠고, 근데 어쨌든 아직도 투자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신뢰를 못해요. 자율주행 이거 진짜 하는 거 맞나? 그래서 저는 털었습니다. 제가 지금 네. 사실 이 테슬라 주식을 좀 아주 소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털었거든요. 너무 불안해서. 네. 근데 그것도 뭐 타당할 수도 있어요. 네, 뭐 그건 네. 본인 판단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에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주면 또 분위기 바뀌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회도 많지만 리스크도 커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너무 한 업체에 저는 난 자율주행 한번 승부 걸어보겠다 하는 건 좋은데 네. 하나에만 이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경쟁력 있는 기업 한 5개를 고르셔가지고 네. 분산 투자하면은 분산 투자하면 뭐가 좋냐면요. 그 관찰을 하다 보면요. 그 중에 되는 업체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5개 투자했다가 하나 좁히는 거죠. 줄이고 네, 줄이면서 3개로 2개로 네, 뭐가 될지 모르니까. 네. 사실 전기차도 똑같잖아요. 처음에 테슬라 나왔지만 테슬라 말고도 스타트업 몇 개 있었거든요. 네, 네. 뭐 완성차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결국 2020년 딱 우리가 됐을 때 누가 봐도 테슬라로 집중돼 버렸죠. 네. 그러면 다른 주변주를 정리하고 이제 테슬라에 집중했던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네. 왜냐하면 이 많은 밸류체인 중에 뭐가 될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거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좋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아직은 좀 분산 투자하시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나가시는 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주주클럽은 뭐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보시겠지만 정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고 네. 염승환 이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한 번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가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근데 사실 그 방법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팁을 가지고 한 번씩 기업도 탐방을 해보시고 또 살펴도 보시고 정말 인문학처럼 그런 다음에 분산 투자했다가 조금씩 좁혀나가는 이런 전략을 한번 저희와 같이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이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한 줄로 한마디로 로보택시를 염승환 이사님 버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로보택시는 이제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중심이니까 네. 뭐 한마디 생각해본 건 일론 머스크의 꿈인데 네. 이제 꿈에서 깰 시간이다. 그러니까 잠에서 깰 시간이다. 이제 이제 잠만 자고 있었잖아요. 네, 잠만 자고 네. 있었죠. 근데 이제는 드디어 잠에서 일어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꿈이 실현이 네.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깰지는 모릅니다. 다만 저희 주주클럽은 매주 계속해서 올라온 소식, 최신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꿈에서 깰 수 있도록 일론 머스크가 꿈에서 깼을 때 우리도 같이 깰 수 있도록 네. 도움을 드리는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댓글 같은 곳에 뭐 궁금한 점이나 의견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주클럽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